2023년 11월에 있었던 일들과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금남고속과 중부고속은 최종적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총 거래 규모는 520억 원, 그중 프로젝트 펀드 420억 원, 블라인드 펀드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의 고속시외버스 회사 인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당장 2010년대에 금호고속과 동부익스프레스가 원래 대기업 그룹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나중에 사모펀드에서 모두 벗어났지만 지금도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 감곡 고안사북 노선이 12월 1일부로 경일역의 3회 한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 노선은 2020년 중에 운행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동안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각 방향 시외버스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운행 재개로 서울 남부에서 다시 감곡이나 고안 사북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양 지리산 고속에서 프리미엄 버스를 처음으로 운행 개시했습니다. 11월 중에 동서울 서상 안이 수동 함양 노선과 동서울 함양 인월 마천 지리산 백무동 노선에 각각 1회씩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 개시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유스퀘어 일부 건물 등을 활용해 백화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신세계는 광주광역시와 금호고속과의 MOU를 갖고 백화점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당초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옛 견본주택을 허무는 방안을 모색했다가 선회한 후 금호 측과의 물밑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았고 금호 측은 광주 신세계의 협상안에 동의했습니다. 기존 백화점 확장 방안의 백지화, 이마트 영업 종료는 철회됐지만 신세계그룹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영천버스터미널은 내년 1월부터 시의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영천버스터미널은 기존 터미널 시설을 정비한 후에 1990년 12월에 세워졌는데 수년 전부터 승객 감소 등 이유로 시외 노선 일부가 폐지됐고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 사업자가 폐업 의향을 밝힌 후 폐업 절차를 12월 말까지 밟고 영천시는 터미널을 영천역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개장한 서울 상봉터미널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같은 다른 터미널의 등장과 노선들의 운행으로 버스 배차 횟수나 이용객 수가 감소했고 최종적으로 상봉, 구리, 문막, 원주 노선만 남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터미널 운영 종료 이후에는 터미널 건물 앞에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하며 오는 2024년에는 주상복합으로의 재개발을 위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미래엔 상봉터미널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 터미널을 포함해 고속시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KBS의 집중 취재를 통해 터미널을 다른 방향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있는데 터미널 옆에 아쿠아리움과 같은 관광지를 유치하는 식으로 버스 이용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사람들 다수는 버스를 이용했고 터미널에서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터미널에 물류창고나 골프 연습장 같은 업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좀 더 세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방문객 유치가 대표적인데 운송 플랫폼에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김정훈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협회 사무국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광역버스입니다.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면에 임전까지만 운행하던 2000번 버스가 12월 1일부로 고현터미널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규칙으로 인한 것, 그리고 시외버스의 강한 입지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면 간만 운행했는데요. 부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까지로 연장되면서 고현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 시외버스와 똑같이 거제 고현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부산 서부터미널로 향하는 시외버스와는 다르게 하단역으로 가서 해당 지점에서 서면 일대로의 접근거리가 서부터미널보다 긴 편입니다. 한편 거제 부산 간 N버스 신설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발표됐는데 거제 상문동에서 부산 해운대 간과 거제 능포동에서 부산 해운대 간 노선들이 검토 중인데요. 인구수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버스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일준 의원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장승포 쪽에서 부산 하단역까지 가는 2001번 버스도 신설 추진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은행 이천터미널 간 8203번 직행 좌석이 11월 13일에 개통됐습니다. 평택 부발선이 신규 사업에 포함은 됐지만 정식 신설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안성 이천 간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생김으로써 바로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5회만 운행하고 있어 사전에 시간표를 숙지해 이용해야 하고 한경대와 같은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에서의 환승이 경우에 따라 필수입니다. 한편 동아방송대에서는 8203번 덕으로 처음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얼마 뒤 강남역 방향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청한 버스 노선 개설 등 협의 건수의 35%는 서울시로부터 부동이나 재협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부터 버스 신설, 증감차, 노선 변경 등 410건에 대해 협의를 벌였는데 이 중 35%에 해당하는 144건이 부동이나 재협의였고 올해 들어 부동의 통보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 등 이유로 경기도 버스 증차나 신설 협의 시 상당 부분 부동의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대광이 R버스 직행 좌석은 차량 증차나 신설에 대해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표해도 크게 힘이 없지만 2021년 수원의 3000번, 8800번, 3003번과 같은 사례라면 지금도 경기 공공버스로 운영 중인데 정부 부처와 같은 더 상위 등급 기관을 끼지 않고 있어 증차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를 담당해주기 이전까지 이천의 3401번 노선도 서울시 부동의로 인해 한 차례 개통을 못했던 바가 있기도 했고 광명 G9633번의 강남역 미진입도 서울시 입장에 영향을 끼쳤죠. 수도권의 경진역의 광역버스는 11월 13일에 최초로 파업을 시작했다가 부분 파업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3일까지 사측에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이 요구했던 여러 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파업의 명분이었습니다. 경진역의 광역버스는 11월 13일에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갑자기 파업이 시작되어 경진역의 광역버스가 닿는 지역이나 구간에서 이용객들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경진역의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지역들 가운데서는 철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아 버스가 아니면 쉽게 이동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7일 경진역의 사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홍보물 등으로 유포하였다. 임금 인상 4%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운행 횟수를 줄여주지 않아 난폭 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준법 운행 이후에도 사고는 줄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앞서 조합에서는 준법 투쟁을 선포하면서 조합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운행했고 경기도 버스 전체 파업과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M5443번 그리고 그 외 여러가지 직행 좌석 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모두 준공영제 내지 공공버스 노선으로 운행 중입니다. 경기 공공버스의 노선 운영권 기관이 입찰받은 시기로부터 약 5년이고 만료때가 되면 다시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파업이 심사에도 영향을 끼쳐 몇 년 뒤에 다시 입찰을 따낼 수 없을지에 대한 관건도 후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경진역과 같은 계열사 관계인 용남고속은 큰 이상 없이 운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만약 정식으로 이 법안이 신설된다면 버스 전용 차로에 세단이나 일반적인 SUV와 같은 승용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이미 평균 신생아 비율 1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대응해야겠지만 이 아이디어로는 뾰족한 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틀림없는 것은 다른 일부 국가의 사례와 같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수도 감소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는데요. 이런 사회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간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